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그전까지는 이제 삼각함수 단원을 다 문제를 풀고 개념도 배우고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2단원을 마무리 짓고 3단원 수열 파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은 크게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해서 개념을 배우게 되겠고요. 자, 요 개념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제 3-2 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까지 개념을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열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수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등차 수열이 뭔지까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개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 모기장 오늘은 개념 4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44번에 수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 이 수의 열을 갖다가 우리는 수열이라고 불러주기로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1, 5, 4, 7, 3, 땡땡땡, 자, 이런 식으로 숫자들 하나하나씩을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했을 때 딱히 규칙성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1, 5, 4, 7, 3, 땡땡땡 나아가는 이 숫자의 나열을 갖다가 수의 나열이다 하여서 줄여서 수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됐습니까?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수의 나열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얘는 어쨌든 가장 첫 번째 나온 숫자, 얘는 두 번째 나온 숫자, 세 번째 나온 숫자입니다. 자, 그렇게 요 녀석들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이름을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우선은 요 각각의 녀석들을 항이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그랬을 때 가장 앞에 있는 애는 첫째 항, 얘는 둘째 항, 얘는 셋째 항, 얘는 네 번째 있다 하여서 네 번째,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표시로는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느냐면 얘는 첫째 항이기 때문에 A1, 얘는 A2, 4는 A3, A4, 그리고 A5, 자, 이런 식으로 기호를 활용하여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됐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보면 가령 수열 중에는 우리가 친숙한 1, 2, 3, 4, 5, 6, 7, 8, 땡땡땡.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커져 나가는 자연수의 수열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수열들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자연수의 수열이야 라고 이렇게 말 길게 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칠판에다가 1, 2, 3, 4, 5, 6, 7, 8을 나열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갖고 있는 수열이야 라고도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열을 설명하자고 맨날 그 1, 2, 3, 4, 5, 6, 7, 8을 쓰고 있자니 좀 귀찮아집니다. 맞죠? 네, 이 수열을 표현하고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을 때, 즉, 자, 간결하게 한다라는 건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느냐 하면 생각하기로 자, n번째에 있는 항의 모습을 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들인데 자,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자, 그렇죠. n번째 항은 n이라고 생각했죠.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그냥 an은 n이다 해놓고 이 n은 자, 1부터 2, 3, 땡땡땡 이렇게 집어넣은 자연수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다가 1 넣어보시면 A1은 1, 그러니까 즉 첫째 항은 1인 거고 2를 넣으시면은 A2는 2, 3을 넣으시면 A3은 3.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요거 하나만 딱 제시해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내가 1, 2, 3, 4를 대입해보면 자, 알아서 이런 수열들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되겠죠. 1 넣으면 첫 번째 항, 2 넣으면 두 번째 항, 3 넣으면 세 번째 항.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쓰지 않고 오로지 뭘만 가지고 표현을 한다? 그렇죠. 요 n번째 항만을 이렇게 나타내서 n번째 항만을 나타내어서 이 수열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A에는 굉장히 좋은 항이죠. 왜냐면 이 수열을 일반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an 즉 n번째 항은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불러줍니다. 수열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항이기 때문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밑에 수열의 일반항 나와 있는데요. 수열의 제 n항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 일반항. 자, 이라고 하고 이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간단히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중괄호 해놓고 an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위에 같은 수열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중괄호 an 해놓고서 자, 요 수열은 an이라는 건 어때요? 중괄호 n이랑 똑같겠죠? n번째 항이 n이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1, 2, 3, 땡땡땡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도 많이 써놓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럼 곧바로 예제 62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반항이 다음과 같은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를 한번 나열해보아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62번에 1번부터 보시면 an이 지금 2n-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항부터 나열을 해보시면 첫째 항은 1을 넣었으니 여기다 1 넣어주시면 2 빼기 2가 돼서 0이 되겠고, 자, 두 번째 항은 2 넣어주시면 4 빼기 2가 되면서 2, A3은 3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6 빼기 2가 되면서 4, 자, A4는 곧바로 8 빼기 2니까 6, 마지막으로 A5는 5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 10 빼기 2여서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1항부터 5항까지는 이렇게 0, 2, 4, 6, 8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단순 대입이라는 걸 아시겠죠? 자, 바로 넣겠습니다. 1 넣으시면은 여기다가 1 넣어주셔서 4가 첫째 항이겠고요. 2 넣어주시면 여기가 3, 세 번째 항은 2, 그 다음에 1, 마지막은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도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1부터 5까지를 대입해 보시면 1을 집어넣으면 2의 1승 빼기 1이니까 1, 다음에는 2의 2승 빼기 1이니까 3, 그 다음은 7, 그리고 15, 마지막으로 31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다 1, 2, 3, 4, 5를 차례대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그 다음에 제곱은 4, 그 다음엔 마이너스 8, 그 다음엔 16, 마지막은 마이너스 32까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항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애들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거꾸로입니다. 지금은 일반항을 통해서 각각의 항들을 알아봤다면 이번엔 거꾸로 이런 항들을 보면서 일반항을 추측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예제 63번에 1번은 1, 4, 첫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9, 네 번째 항은 16,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지고 있어요. 자, 얘네들의 규칙성을 생각해 보시면 얘는 1의 제곱,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마지막으로 16은 4의 제곱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즉 첫 번째 항은 1의 제곱,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 세 번째 항은 3의 제곱, 네 번째 항은 4의 제곱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측해야 되는 일반항은 몇 번째 항입니까? 그렇죠, n번째 항이 되겠죠. n번째 항은 바로 n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일반항 an은 바로 n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 이때의 n은 1부터 쭉쭉쭉 대입해 나간 자연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an은 바로 n 제곱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9, 첫째 항은 9, 두 번째 항은 99, 세 번째 항은 999, 네 번째 항은 9999 땡땡땡 나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는 9가 하나, 두 번째 항은 9가 2개, 세 번째 항은 9가 3개. 그렇다면 n번째 항은 9가 몇 개 있겠다? 그쵸? n개 있겠다. 9가 n개 있겠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an을 갖다가 이제 99999
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놓고 여기 n개라고 하면 좋긴 한데 좀 지저분하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느냐. 9라는 녀석은 다시 생각해 보면 10 빼기 1, 99는 10의 제곱, 즉 100 빼기 1인 거고요. 9의 세제곱, 999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얘는 10의 4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두 번째 항에선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에선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렇기 때문에 n번째 항일 때는 바로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an이라는 녀석은 바로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다 하셔서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추측해 나가보는 겁니다. 다음에 64번입니다. 예제 64번에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또 추측해 보라고 했네요. 자, 1, 그리고 8분의 1, 27분의 1, 64분의 1. 자, 얘네들 다 뭡니까? 각각의 2의 세제곱, 그리고 3의 세제곱, 마지막으로 4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n번째는 당연히 n의 세제곱분의 1처럼 생겼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a는 n의 세제곱분의 1이다 찾으실 수 있겠고요.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는 요 1 곱하기 2,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4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항은 1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n번째 항은 당연히 n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고, 그 옆에 곱해져 있는 n은 얘보다 하나 더 큰 값이니까 n 플러스 1이겠죠. 따라서 얘는 a에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등차 수열입니다. 자, 수열이라는 건 어쨌든 꼭 규칙성이 있어야만 수열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칙성이 없는 수의 나열들은 배워봐야 딱히 의미가 없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규칙성이 있는 수열에 대해서만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그 양대 산맥이 바로 등차 수열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등비 수열입니다. 한 다다음 시간쯤 배우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자면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차가 똑같은 수열이다. 근데 차가 똑같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자, 등차 수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등차 수열이 이루는 A1, A2, A3, A4, 땡땡땡.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수열이 있는데요. 자, 등차 수열은 그 항의 넘버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일정한 수를 더해주는 수열을 갖다가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 3, 5, 7, 9, 11, 땡땡땡. 자, 이런 애들은 다 어떻습니까? 일정한 숫자 2가 계속해서 더해져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항의 넘버가 항의 넘버가 커져 나가는 이런 수열을 갖다가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일정한 수는 또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그래서 공통적인 그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공차라고 불러줘요. 공차. 자, 그리고 요 등차 수열이 어떤 등차, 즉 차가 일정한 수열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줄임말인데, 자, 이웃하는 두 항끼리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일정한 수 계속 D를 더해주게 되면은, 자, A2와 A1의 차가 뭐가 나옵니까? 2. 즉 1과 3의 차가 2. 또 이웃하는 두 항 3과 5의 차도 어때요? 2. 5와 7도 2. 7과 9도 2. 자, 이런 식으로 이웃하는 두 항끼리 차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나오죠. 자, 이래서 이런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더해주는 수열을 갖다가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자, 우선 등차 수열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해주는 그 숫자를 우리는 공차라고 부른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은 일반적으로 AN에다가 어떤 공차 일정한 수 D를 더해줘야만 이게 AN 플러스 1로 승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D가 공차입니다. 공차. difference의 약자. 차이만큼. 자, 되셨습니까? 그럼 요거 저기다 정리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갖다가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그 일정한 수는 또 공차라고 해요. 알파벳으로는 D를 많이 씁니다. difference의 약자 D입니다.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 이웃하는 두 항 AN, AM 플러스 1에 대해서 AN에다가 공차만큼을 더해줘야 AN 플러스 1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두시고, 다음에 예제 65번 문제 풀면서 좀 감을 익혀보겠습니다.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공차를 구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되어 있네요. 자, 다음이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일정한 수가 더해지고 있는 중이겠죠. 지금 마이너스 2가 4가 됐다는 건 더하기 6이 된다는 얘기고, 이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더하기 6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모칸은 10이 된다는 걸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밑에 2번 문제도 보시면 0이 마이너스 5가 되었네요. 즉 일정한 수 마이너스 5를 계속 더해줘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10에서도 일정한 수 마이너스 5를 더하여서 결과적으로 얘는 5가 되겠다. 이렇게 빈칸 10과 5 채워 넣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어쨌든 이 등차 수열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그 여러 가지 있는 애들을 가장 간단한 표기 방식으로 표현을 해놔야겠죠. 자, 그게 바로 몇 번째 항으로 표시하면 된다? n번째 항으로 표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은 일반적으로 A1이 A3이 되려면 공차를 몇 번 먹여야 되느냐? 그렇죠? 공차를 2번 먹여야 됩니다. 그 D로 한 번 더해서 A2가 되겠고, D를 한 번 더 먹여서 A3가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A1이 A7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공차는 몇 번 먹여야 될까요? 그렇죠. 공차는 6번 먹여야만 A7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A1에다가 그 공차를 6번 먹이면 A7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6인 거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 바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내가 출발하는 곳 A1에서 출발했으니까, 자, 7에서 1을 도착지에서 목적지를 이렇게 도착지에서 출발지를 서로 빼주면 그 빼준 6만큼의 공차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결국 하고 싶은 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즉 n번째 항은 n번째 항은 만약에 내가 A1에서 출발해서 AN까지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공차를 몇 번 더 해줘야만 합니까? 그쵸? 공차를 바로 그 끄트머리에서 앞에 거를 빼준 n-1번 더 해줘야 될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n-1번 더 해줘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관계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AN이라는 녀석은 A1에서 출발해서 공차를 n-1번만큼 더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N이라는 것은 A1 더하기 n-1d다.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곧바로 이제 밑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제 66번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이 5, 첫째 항 A1이 5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N이란 것은 A1 더하기
n-1d이기 때문에 a1에다가는 5, 그 다음에 n-1 곱하기 공차에다가는 2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적절히 요거 2도 분배 법칙 하셔서 전개해 주시면 2n-2에다가 더하기 5가 나오게 되니까 결국 얘는 2n 플러스 3이 바로 an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an은 2n 플러스 3입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 20, 17, 14, 11 땡땡땡 가고 있어요. 자, 말은 따로 안 했지만 정보들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첫째 항이 20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자, 그러므로 일반항 an은 첫째 항 20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3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적절히 계산을 해주시면은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 일반항을 구하는 식에다가 a1 값과 공차 값을 대입해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 조금 여러분들한테 수열 단어는 가급적이면 좀 많이 알고 많이 그 팁들을 얻어가면 얻어갈수록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려주고 싶은 팁은 여러분들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기본적으로 a에는 a1 플러스 n-1d인데요. 요거는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 d 곱하기 n 플러스 a1-d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등차 수열은요 바로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면 일단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등차 수열이다, a는 등차 수열이다,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면.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n의 개수가 뭐가 되어 있냐면 공차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an은 n에 관한 1차식인데 그 n의 개수가 공차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조금 빨라질 수가 있는 게, 자, 어떤 부분에서 빨라질 수 있느냐. 자, 일단 여기다 답은 써놓을게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23.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5,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일단 an은 등차 수열이니까 n에 관한 몇 차식? 그렇죠, 1차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뭐 n 플러스 여기 상수항 나오게 될 거라는 거. 자, 그리고 공차가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앞에는 n의 개수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차가 2니까. 그 다음 생각합니다. 지금 첫째 항이 5가 나왔어요. 즉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누가 나와야 된다? 그죠? 5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은 여기가 플러스 3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a는 2n 플러스 3이라는 걸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a는 우선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선 얘는 마이너스 3n인 겁니다. 자, 플러스 뒤에 상수항 자리에는 일단 네모로 해놔야 되는데, 자, 첫째 항이 20이 나왔으므로 1을 넣었을 때 20이 나와줘야 됩니다. 즉 뒤에가 23이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다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3번도 얼른 해보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공차가 3이므로 우선 a에는 공차가 3인 걸 보고서 바로 3n을 일단은 때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뒤에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a에는 공차가 현재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6n에다가 1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겠죠. 첫째 항이 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11 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일반항까지 좀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수열부터 시작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빠르게 구하는 법까지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예제 67번 문제 쭉쭉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